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로 금방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야 할 종목들과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증권가 리포트들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2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참여 방법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동안 계속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까지도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고 질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퀴즈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 퀴즈 다시 한번 보고 가야죠. 힌트까지 드릴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배당락, 2번 배당주, 3번 배당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왠지 좀 자격이 박탈되는 거니까요. 떨어질 락. 너무 또 힌트를 많이 드렸나요? 가을에 피디님이 즐거운 락도 있다고 하시네요. 가을에 낙엽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퀴즈 정답 잘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9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체크해보고 2부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별톡방 열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조금 볼게요. 상승수인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 해주셨네요. 우리 해피해피님도 오늘 역시나 찾아와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홍성찡 팬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신홍선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별톡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 분이서 재밌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별톡방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든지 즐겁게 항상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옹님께서는 롯데쇼핑 상담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야옹님, 롯데쇼핑 오래 들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한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저희 톡스타 통해서 연락 주셔가지고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야옹님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톡방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모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1부, 2부가 원래는 그 순서가 다르게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2부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주식 사지 마라. 자, 시장이 오늘 급반등을 했죠. 급반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어제 증권스쿨에서 교육 얘기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였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그래 좀 올라왔다. 미국 증시가 밀려도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어제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늘 종목들이 약간 온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특히 올랐는데
전혀 내 종목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지 말 주식을 사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될 주식이 뭔지,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말아는요, 증권사에서 리포트 중에 좀 틀린 리포트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사지 말 주식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으로 그럼 사지 말고 다른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투자의 대안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이 코너 두 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제 오른쪽에는 상스타이밍 전문가 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에 봉추성 선생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주일 동안 시장이 의외로 좀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스타이밍 스타님은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랑 뭐 회원님하고 어떤 얘기들 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이번 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여파 때문에 신경이 좀 곤두서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 또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는 당했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시장을 좀 잡아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저히 부족한 한 주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오늘 강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이거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약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셀트리온 보면서 약간 걱정도 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뭐 이건 좀 이따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추선 세스타님 일주일 동안 시장이 의외로 안 밀렸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아주 빛을 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래도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안 가는 것들 잘 안 갔어요, 솔직히. 지난번 했던 거 조금이라도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때 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시장이 의외로 강했는데 어떻게 이제 대응하셨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그 지수가 뭐 반등을 하긴 했죠.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그나마 좀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역시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조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중에 발표가 나왔으면 굉장히 파장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이 끝나면서 네. 증선위에서 어떤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나왔었던 그 제약주들 바이오가 좀 반등이 강했었죠. 그런 부분들은 뭐 단기성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그 지수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는 어제와 오늘은 하방에 대한 그런 그 배팅을 좀 시도했던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증선위에서 예. 눈치 엄청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시 반에 한 것도 있지만 예. 상장 폐지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예. 지금까지 회계 가지고 이렇게 회계 기준 바꾼 거 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상장 폐지된 종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미리 답을 주는 거 아닌가. 네. 저 개인적으로요. 저는 상장 폐지, 그러니까 저는 상장 폐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닌데, 예. 상장 폐지가 오히려 저는 삼성에서 더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왜냐면 나스닥에 상장하면 참 좋거든요. 지금. 예,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주식 사지 마라. 우리 하이라이트 코너 중에 하나죠.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 제가 사실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뻔한 건 하기 싫어가지고 예, 다른 걸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좀 이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 바로 증권사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는요. 증권사 리포트. 무조건적인 증권사 리포트 매수만 우리나라에는 매수만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올바른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코너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중에 이미 틀린 리포트와 앞으로 틀린 리포트를 찾아서 그걸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틀린 리포트 저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의 다 맞아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좀 죄송합니다만 증권사분들한테는. 예. 일단은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왜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자, 오늘
리포트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스타이밍 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시다는데 혹시 어떤 걸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만도라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도. 예. 네, 11월 12일 날 이 만도 관련한 ADAS 증가에 주목하라라는 리포트가 좀 있었습니다. ADAS. 네, ADAS를 좀 어떤 간략하게 걸까요, 말씀드리면요. 첨단 안전장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TV 광고를 보게 되면 뭐 우회전이나 혹은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깜빡이를 켜게 되면 예. 이제 옆에 근처에 차가 그쵸, 있으면 예.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이제 경보를 울려주는 띠디디디. 그런 네, 예. 시스템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ADAS의 증가에 이제 주목하라라는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이 ADAS라는 장치도 완성차가 또 잘 팔려야 그쵸? 아무래도 같이 이 팔리는 부품이기 거니까.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완성차를 파는 현대차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쇼크 않는 났습니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흐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G2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발 수주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또 그런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 만도 또 ADAS 또한 뭐 증가는 하겠습니다만은 딱히 증가하는 뭐 기대는, 폭에 예. 제한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만도라는 주가가 여기서 더 안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너무 조금 과도하다 이거죠? 네, 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도 ADAS도 결국엔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완성차가 잘 팔려야 이런 부품주들 또한 상승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가 팔려야지. 그래서 솔직히 완성차 팔려야지 같이 팔릴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자전거에다 이걸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자전거 요즘 자전거에다 비싼 거 많이 달아요. 다 이게 그 스피커도 보니까 자전거 스피커용 해가지고요. 네, 맞아요. 한 100만 원 하더라고요. 자전거 스피커가. 예, 자전거가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아, 자전거 제가 그 돈 많으신 분들 그 취미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많이 가입해봤거든요. 자전거 동호회가. 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자전거를 들면 한 6.7kg 자전거 무게가 그러면 엄청 소재가 그 싸더라고요. 우주선 만드는 소재로 네. 만드는 그런 그래서 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자전거 휠이요. 자동차 4짝 휠 다 합친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였는데, 일단 갑자기 자전거에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ADS가 일단 증가에 주목은 하는데, 주목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면 현대차 워낙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은 주요 이유는 중국. 사실 중국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중국이 또 문제고요. 이 레포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국에 대한 그 수요 불안을 미국 시장에 이제 네. 미국 시장으로 이제 만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또 어떤 또 불안 요소가 있냐면요.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어요. 예.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국에서 차를 사는 사람들, 즉 이제 할부로 이제 사게 될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야 되는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또 새 차를 사기에 떨어지게 굉장히 되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수요에 대한 부진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만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을 할 땐 상승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폭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35,550원인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틀 리포트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리포트.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봉추선 센터님, 만도 사실 자동차 뭐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은데 만도는 그래도 부품 사니까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봉추선 센터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뭐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뭐 네. 기업 흐름도 괜찮고요. 안정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사실 현대차, 기아차 이쪽의 실적이 워낙 또 최근에 좀 부진해서 그런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품주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주식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이 네. 워낙 과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구장창 어렵고요. 내리기만 해서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그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단기에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더 빠지고 나서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쯤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완성차 업계가 추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낙폭이 워낙 그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만도가 차트를 보시면요, 2018년 1월부터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네. 해가지고 오늘 진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진짜로 좀 힘드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시장 오늘 코스닥 1.29%나 올랐고 코스피는 뭐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내 종목 안 가니까 화가 엄청 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자동차 업종에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해외 쪽에서만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안 된 이유들을. 저는 국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내수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이 미국 차가 더 싸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현대차가 더 싸요. 근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 더 값도 비싼데 솔직히 그냥 백이연백 현대차 이쪽 차량 좀 보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차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더 비싸게 주고 사놓고 더 안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오해라면 현대차, 기아차가 적극 오해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줄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네요. 일단 약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전기차 쪽에, 그러니까 너무 수소차 쪽에 좀 집중해가지고, 지금 중국 보시면 중국 10월 자동차 판매 마이너스 11% 나왔어요. 자동차 판매 꺾였거든요. 근데 전기차 플러스 80%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기차가 막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약간 너무 수소차 쪽이어가지고 조금 수세 보기엔 약간 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지. 아무래도 네. 전기차 쪽에서는 네. 조금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건너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뛴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도 좀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도입이 조금 좀 늦거든요. 좀 늦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만도도 제가 봤을 때는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 납품 많이 해서, 예. 예, 우리 현대차, 기아차만 보지 말고 좀, 예. 제가 최근에 그 ADS 제가 장비 봤거든요. 독일제 장비를 지금 제가 차에 실어놓고 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근데 매출처를 확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네, 가장 좋은 주가의 반등을 네, 할 그렇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트레일 리포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에 진짜로 이미 트레일 리포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호텔신라를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나왔냐면요.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최근에 해프닝 있었죠? 그 사이트에 갑자기 무슨 여행 사이트죠? 중국 여행 사이트. 네, 시트립. 거기서 갑자기 한국 단체 관광객을 받는 막 그런 게 잠깐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별의별 해석이 다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 그 시트립에서 부담스러워서 내렸나 봐요. 이 하나 올렸는데 잠깐 내린 거 가지고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옵니다. 막 이제 전체적으로 좀 풀릴 거다, 뭐, 그럴 거다, 이제 하는데, 물론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좀 생각도 하고, 실제로 많이 풀렸다고 좀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미 트레일 리포트로, 그러니까 풀리기 전에 이제, 예측했던 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8월 27일 날, 목표 주가 1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리포트 제목이 일단 뭐, 약간,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 갑자기 리포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리포트 제목 생각나면 얘기 드릴게요. 자, 대신증권 면세점 시장에서 시내 공항 모두 최적의 필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표주가 14만 원을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롯데 철수가 호재다. 왜냐하면 롯데는 이제 쪽에서 사업장 면세점 탈락이 빠졌잖아요. 장충지점은 또 강북 지역 따이공들에 대한 필수 매장이다라고 하면서 8월 27일 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8월 27일 날 어떤 날이냐면 주가가 고점 찍고 한번 밀렸을 때거든요. 한번 밀렸을 때인데 이거 반등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봤던 게 뭐냐면 무역전쟁에 따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구매력이 약하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서 주가가 조정받는 게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6월 달부터 쭉 밀린 게 기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이 기회다. 바로 지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여지없이 틀렸습니다. 여지없이 틀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때 가격이 한 10만원대였을 거예요. 10만원대인데, 지금 이제 가격이 82,600원까지 밀린 상태인데요. 사실, 최근에 급반등해서 다행이지, 원래 7만원대 놀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뭐가 틀렸냐. 첫 번째는, 따이공 규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따이공 규제가 생겼죠. 이제 이건 예상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280억, 예상치 한 700매덕으로 봤더라고요, 대신권이. 근데, 매출액 증가율은 좀 괜찮아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중요하게 틀린 부분은 뭐냐면, 중요하게 대신권에서 전제로 끌었던 게 틀렸던 거예요.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짓지만 그게 일시적일 거고 조만간 무역전쟁이 곧 끝날 거고 그래서 구매력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예측한 건데 그 여지없이 틀렸죠.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연장이 되고 계속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들이 낸 리포트를 봤어요. 무역전쟁 길게 갈 거라고 분명히 얘네들이 코멘트 해놨어요. 대신증권 리서치는 셀사이드 리서치 팀들은 도대체 같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시장 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업종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잘 맞췄어야 되는데 저 때는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무역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고 있으면서 위안화가 계속 밀려서 지금 달러당 7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 소비지표 이번 주에 나왔죠. 이번 주에 중국 소비지표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소비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10월 29일 날 대신증권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전 박수 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이제 후속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반성의 의무를 내셨어요. 근데 반성의 의무를 내셨는데, 목표 주가를 13원에서 그냥 28% 쳐가지고, 10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반성을 했는데, 근데 10만원이 뭐 나쁘지 않은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모범 사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치려면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목표가 하향 좀 잘했고, 뒤늦게라도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서치 팀들의 이런 리포트는 저는 상당히 좀 나쁘진 않다. 다만 리포트 초반이니까 너무 기대가 심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봉춘 해스타님, 예. 호텔 신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좀 그래도 요즘에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좀 중국 사람도 좀 오고 하면 좀 괜찮아질까요, 사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 중국 관련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성향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찔끔찔끔 풀어주면서 뭐 그런 그 기사들도 나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풀어주지는 않거든요.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한국과 뭐 어떤 그 북한과 중국과 연계된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 어떤 정치적인 흐름까지 연계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드 관련해서 굉장히 중국에서 또 항의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만 좀 어긋난 흐름이 나오면은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또 강화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과거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그 관련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세점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추세가 돌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그리고 뭐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확실히 이렇게 개선되기는 상당 기간 동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스타임 미스터님께서 호텔신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거의 유사한 의견인데요. 일단 무역전쟁 이슈로 빠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 호텔신라 같은 이 면세점주들이 기존처럼의 추세를 이어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면세점주들이 그동안 이제 매출을 올렸던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유커에게 팔았던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주에 대한 이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것이 면세점주의 이제 실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가장 큰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해석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도 물론 이슈가 있을 거고 사드에 대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질적인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유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화장품을 많이 안 사고 있다라는 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 내 이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이 단기 반등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네. 뭐 아무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에서도 네. 올 초만 해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레포트, 긍정적인 매수가, 지금도 또 바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막 차트가 확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제 확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호텔신라가 사실 그 예전만 해도요. 저는 예전에 호텔신라를 그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봤을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가선이 워낙 좋았는데 제가 장충도 면세점 호텔신라 면세점을 갔는데 와 진짜 물건을 못 사겠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물건을 못 살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요. 일단 정말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약간 꼭 중국한테만 우리가 꼭 이래야 되나 좀 제가 볼 때 다변화 시켜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사드 보복한 뒤로 저는 중국 단 한 번도 안 갔고요. 저 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거 요즘 안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중국이 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대동단결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조금 풀어주면 중국이 오히려 그런 거 무서워서 빨리 풀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꼭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보면은,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이제 지금까지 틀린 리포트는 알아봤고요. 알아봤고, 우리 상스타이밍이 앞으로 틀린 리포트 하나 집어줬는데, 또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리포트 많이 가져오셨어요. 상당히 좋네요. 네. 많이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오셨나요? 일단 삼형전자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삼형전자. 이제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소형 콘덴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소형 콘덴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소형 가전이죠.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쓰는 무선 청소기라든지 이제 무선 가전 제품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다. 무선 웨어러블 이쪽에 많이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이제 부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레포트가 있었냐면요. 2018년도 11월 16일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에요. 네, 저평가돼 있고 지금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출처가 이제 좁다라는 것이 삼형전자의 실적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볼 수가 매출이 있겠고요. 약간 단일 매출처거나 그렇죠. 아니면 좀 너무 한두 개로 집중돼 있다. 네,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주가는 이 무선 그 콘덴서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 2분기죠. 이제 7월달, 6월달부터 7월달, 8월달에 굉장히 한번 크게 상승을 좀 냈습니다. 네, 했다가 지금. 바닥권 대비 거의 한 50% 이상 상승한 이후에 이제 추세가 지금 꺾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레포트에서 얘기한 대로 저평가 혹은 저가 매수의 매력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다시 가냐가 항상 문제인 거죠. 우리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언제 가도 괜찮다라고 하신 분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묻어둘 이렇게 거다. 추세가 한번 꺾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갈 땐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포트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을 심어주는 멘트들이 조금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포트가 뭐 완전히 이제 제 의견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만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요. 단기 장기 추세가 좀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13,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봐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너무 자극적이었네요. 보니까 저평가 성장성. 이건 뭐 무조건 간다는 얘기인데 거의 뭐 저평가에다가 성장성 무조건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실 때 재무제표를 좀 봐봤어요. 근데
뭘로 봤을 때 이게 저평가라는 얘기인지를 이제 이 밸류에이션 하는 기법이 리서치 팀들마다 다 있어서 다 있기 때문에 업종마다 또 다르고 하지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암산을 빠르게 해봤거든요. 저평가인 이유를 많이 못 찾겠습니다. 저는 약간 어떻게 이게 저평가 일단 P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일단 저평가 다른 예를 들어 배당 성장 모형으로 따져봐가지고 제가 배당 성장 모형 되나 한번 봤더니 배당 2%밖에 안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뭘로 저평가인지 한번 뜯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차트 흐름으로 꺾였으면 반응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 봉추선 섹스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저평가 원래 봉추선 섹스탄님께서는 원래 평택촌놈의 그 주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과연 저평가가 되는지 한번 적정 주가 검색기로 한번 봤을 때는 어떤 금액 정도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한번. 지금 제가 검색을 못 해봤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네. 다음에 한번 톡방에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충 보니까 아마 좀 적정한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적정한 주가 수준.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니까 저평가는 아니고 재무 구조를 보니까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흔히 하는 말로 한번 좀 해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해먹었다. 6월에서 7월 정도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빵 한번 터트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최근에는 또 지수 따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향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이 종목은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가는 종목을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이런 예측 매매나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핫한 그런 종목들처럼 정말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또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목표 주가는 그야말로 좀 목표 주가가 아니었나. 이게 그 목표가 오려면 아무래도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최고점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증권 쪽의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걸러서 좀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걸리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목표 주가를 어설프게 해놓으면 지금 보니까 제가 딱 봤거든요. 기업 내용 딱 보고 지분 딱 봤더니 신용자산운용에서 6.8% 가지고 있어요. 신용자산운용이 가치 투자하기로는 좀 괜찮은 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용자산운용이 이렇게 6.8%나 들고 있는데 매도 리포트를 여기저기 쓰면 신용자산운용이 주문을 안 줍니다. 그 증권사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 이 정도 딱 때려줘야 주문. 그렇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거. 우리나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왜냐면 오늘 또 그런 이슈도 하나 나왔어요.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직할 얘기도 나왔죠. 지분, 사모펀드에서 지분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자세히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트리비얼 리포트 하나 가져고 나왔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냐면 지금 이제 원고에 보면은 다른 뒤쪽에 있어서 사실 뒤쪽에 있는 거 앞으로 당겨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가지고 나오셨어요. 상스타이밍 스타님 넷마블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확실히 여기서 제가 결정사를 하나 더 날리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요. 목표가 17만 원에 17만 원에 넷마블 분위기 반전 기대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지금 넷마블인데 자 넷마블 보시면은 최근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살짝 올라왔는데 교보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출시 임박 2018년 최대 대작 해가지고 나왔어요. 12월 6일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교보증권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올해 2018년 최고의 대작이다. 4분기에 이거 말고 대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리포트 쓰신 분이 게임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게임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심지어 언제 나왔냐면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요즘 나왔거든요. 접속이 안 됩니다. 그게 요즘 난리 났다고. 네, 접속 스마일게이트에서. 이미 한 번 때렸어요. 이미 시장 쓸고 갔습니다. 지금 블레드 소울. 그러니까 이거 이미 로스트 아크 나온 다음에 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제가 장담하진 않겠습니다. 이분이 게임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게임 쪽 엔터 쪽 그 애널리스트라 그래서 게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보면 접속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접속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로스트 아크가 지금. 예, 근데 이 교보주가 리포트에 뭐가 문제였냐면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2018년 대작을 출시 예정이고 자사주의 고령이다. 그 참고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가 로스트아크 출시하려고 7년 동안 1,000억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이게 있는데 왜 이 생각을 하셨을까? 약간 의문입니다. 도대체 1,000억을 쏟아부어서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대작이 아니면 어떤 게 또 대작인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교보직권에서는 유일하게 블레이드 소울만 대작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조회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게임 잘 안 해보셨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게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도 조금 해보거든요. 근데 게임 한번 해보고 하면 참고로 로스트아크가요 첫 주거든요. 이번 첫 주, 두 번째 주가 되겠네요. 이제 거의 두 번째 주 되는데 랭킹이 4위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1위입니다. 롤 그 다음에 LOL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오버워치 그다음 게임 하나 이제 그 PC 게임으로 또 어린 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다음에 4위예요. 모바일로는 1위입니다. 이미 1위고요.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 예상입니다. 로스트아크 이번 달 100억 찍을 것 같아요. 저는 100억 찍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우리 그 봉지선 선생님은 넷마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합리적인 그 비판 아닌가? 이게 솔직히 이분이 너무 그 블레이드 소울만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넷마블을 띄워야 된다는 의도가 있는 뭐 그런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혹시? 리포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달 전에 써놨는데 네. 그걸 다시 잘 몰랐다라고 오해했지만 그랬거나 뭐 이게 조금 이제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나온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금만 이거 뉴스 검색만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무책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리포트만 보고 다른 어떤 로스트아크나 이런 상황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주가가 가겠구나 생각하고 또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섣부르고 좀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스타임스타님 지난주 넷마블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되면 올 넷마블은 더 치명타워진 거 아닌가요? 로스트아크가 싹쓸이 해버리면 먼저 선점해버리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썬데이 토즈에서 발표한 이 로스트아크가 굉장히 또 흥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그 신규 신작을 좀 낸다 하더라도 이기기에는 좀 어렵고요. 또 최근에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넷마블 신규 게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BTS죠.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보이그룹 때문에 이 넷마블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으로 게임주가 가는 겨울이 왔으니까 그동안의 대장주였던 넷마블을 이제 매수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넘버원만 또 기억하고 또 넘버원이 제일 잘 가죠. 그래서 이제 로스트아크라는 지금 대흥행 작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넷마블은 지금 BTS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씩은 상승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추세적으로는 뭐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같은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로스트아크가 그 동접 40만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동접 40만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뭐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주식 사지 마라. 사지말 주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지말 주식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봉춘 선생님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전자가 봉춘 선생님.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스타민님 OCI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그럼 삼성전자. 그럼 지수가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그렇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단기 반등은 나왔다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했었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은 이제 뭐 국민 주식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기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황제주에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액면분할까지 액면분할이 많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백면 분할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바야흐로 좀 그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액면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항상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하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확연히 떨어질 것이다.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분간은.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주가였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최대 장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지 않습니까?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을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할까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그 코스피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매도한다고 하는 건 바로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흐름은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처럼 단기 반등이 간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주식 사지 마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 코스피에 안 들어가고 나스닥 있었으면은 지금 한 시총 한 3배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것도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드립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스닥에 가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냐면 가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엔론이라고 미국의 이제 그 분식회계한 기업이 있는데, 한 1.5조 원 정도, 1조 5천억 정도 분식했어요. 근데,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데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관대하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산스타임 미스터님께서는 삼성전자 결국 지수일 수도 있고요. 오늘 IT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래도 뭐 상단 어느 정도 좀 레벨 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4,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주에 당장 뭐 45,000원, 47,000원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이 41,000원대에서 44,000원대까지 끌어온 좀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 딱 하나가 있죠. 폴더블 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올라온 모양이긴 하지만요. 이 폴더블 폰이 뭐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목표 대수가 100만 대라고 좀 설정을 했어요. 이 100만 대라는 건 뭐 절대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들이 이제 매년 그동안 지금 팔아왔던 수량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대라는 수치는 절대 큰 수치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소량이 따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폴더블 폰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바일 사업의 큰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성장 동력만 확인한 채로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IT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겠지만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상승을 해왔던 건데 그런 주 버팀목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경제 뉴스 이런 데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사실 그 CEO가 그러니까 일단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자꾸 딴 데가 있으니까 회사의 투자도 결정도 빠른 시일 안 되고 막 그래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이 있을 때 복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뭐 이렇게 선처를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풀려났는데 그때 시점을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뒤에 주가를 보시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과연. 어떤 장점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게 차후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오비락이라고 자꾸, 이렇게 오늘 퀴즈가 뭐 뒤에 락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정답이. 오비락 자꾸 들어가실 때는 주가가 오르고, 나오시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꾸, 이게 그런 게 자꾸 쌓이니까 좀 안 좋은 그 징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그 서글픈 얘기인데요. 당시에 그 증권사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게 호재다.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주가가 있었다는 또 게 상승을 했어요. 참 그쵸,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좋은 주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꼭 전 기대를 꼭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많이 투자 국내에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50조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두 눈 뜨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돼요. 150조 하는지 안 하는지. 할 겁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할 거예요. 삼성 할 거니까 할 때마다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렇게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자고요. 자, 그다음 OCI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I. 제가 이 OCI 예전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상처의 종목이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OCI는 이제 조금 추세가 많이 꺾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3분기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OCI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냐면요, 바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OCI가 만들어냈던 이 태양광 패널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어디에? 이제 중국에 많이 팔렸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 태양광 그 패널에 대한 제재를 좀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보조금도 예전만큼 주지도 않고요. 또 이제 자국 그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지 않고 자국 제품을 이제 좀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OCI가 그렇죠. 중국에 되게 유명한. OCI가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에 팔지 못하는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맞습니다.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OCI 17만 원까지 갔는데 이제 보니까 10만 원도 안 되네. 그럼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구나. 그럼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 그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좀 사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OCI는요, 제 지인이 아직도 50만 원에 물려 있습니다. 아직도 50만. 절대 안 팔 거라고. 언젠가 태양광이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겠냐.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점점 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빛은 나고 있죠. 예, 빛은 나죠. 예, 근데 자꾸 OCI가 그래서 그런가요?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자꾸 돌려요, 사업을. 예, 좀, 본업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한번 가보죠. 자,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추선 센스타님, 오늘의 투자에 대한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LG전자를 가지고 왔었는데,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뭐 주식 선물 매도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도 LG전자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LG전자 또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주식 선물 매도할 때 단기로 매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렇죠. 한 20%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 선물이 약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만 떨어져 10%씩 움직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주식 선물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우리 봉추선 센스타님께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꼭 평택초는 봉추선 센스타님한테 꼭 배우셔가지고 좋은 투자의 대안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상스타임 미스터님께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현대 미포 조선을 좀 가지고 현대 미포 왔는데요. 조선. 네, 일단 제가 이제 앞서 1부에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시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 그런 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 두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을 보면 바로 이 조선 업종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네요. 수급 완전 좋네요. 네, 조선업종을 지금 최근에 왜 사고 있는지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선가라 그러죠. 이제 선박의 선가 자체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가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주들의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죠. 이제 글로벌 이제 유럽 업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이제 발주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그 유럽 수준의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품질을 구현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반대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조선주들 이제 관심 있게 보자. 또 이제 그 중에서 현대, 미포, 조선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갖고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상스타미니스타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중국에서 근데 눈 못 맞췄다 이거 유튜브 보니까 누가 영상 올렸더라고요. 자세히. 그거 보면서 약간 좀 기분 살짝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좋아졌어요. 저 진짜 애국자이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진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투자에 대한 현대미포져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겠고요. 민재의 거니까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대안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상담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이슈, 종목 분석까지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빨리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락이 들어간 복이었죠. 배당락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공개하겠습니다. 2090님, 1104님, 3580님, 1624님, 3548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릴 거니까요. 모르는 전화번호여도 꼭 번호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받으신 다음에 선물 타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주말 동안 궁금증들은 또 언제든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 밤 8시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